네,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이 실종돼 열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소방대원은 최근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알려졌는데요. 이태원 참사 현장만이 아니라 여러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관의 경우 꾸준한 트라우마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이게 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한 분 연결해서 실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강남소방서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현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구 구급국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좀 그 실종된 소방대원 네네. 혹시 좀 소식 들어온 건 없나요? 네, 아직까지 저희가 인천 쪽인데, 예. 저는 서울 쪽을 담당하고 있어서, 예. 뭐 소식이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없고요. 예. 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어떤 확인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혹시 좀 이분이 실종되기 전에 네. 뭐 이제 동료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전해지는 소식은 없나요? 네, 저도 언론 매체를 보고 알고 있거든요. 예. 우울증을 좀 앓고 있었다? 이런 정도로 내용을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래요. 안타깝지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좀 알겠습니다. 좀 네. 조금이라도 빨리 좀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좀 우리 구급대원들, 소방대원들의 좀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국장님이 계신 강남 지역 네. 이 굉장히 참혹한 현장을 자주 접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네.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네, 저희가 강남 쪽이 아무래도 도심 지역이고 유동 인구도 많고 네.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예.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 힘든 심각한 외상이나 사망 사건, 사망 현장, 자해, 자살 이런 현장들이 좀 많이 구급대원들이 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상 후 트라우마라고 하는 PTSD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노출이 계속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에게 나타날 때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게 나중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가족들에게 어떤 화냄이나 짜증, 약간 어떤 불화 이런 문제로 나타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직접 겪었던 그 사례 가운데 좀 가장 네. 힘들었던 그런 사례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도 의정 관계, 갈등 관계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네. 23년도 출동이 저희가 구급대가 환자를 접촉 후에 문진 중에 심정지가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을 찾는 과정 중에서 인근 병원들이 다 수용이 되지를 않았어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였던 겁니까? 네네네. 그때는 뺑뺑이란 말이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있었는데, 예. 그렇게 있다가 구급차 안에서 병원 찾는 전화를 하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는데, 환자분의 심장이 4번 이상이 회복이 되셨는데도 병원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거리까지 병원을 갔다가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번 심정지가 왔다가 다시 회복됐다 또 이렇게 됐던 거예요? 4번씩이나?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과정을 저는 이런 과정이지만 구급대원들이 어떤 병원 이송 지연이나 이런 문제들로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환자가 예후에 안 좋아지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죠. 이제 죄책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때 어떤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환자가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죄책감이 되게 계속 생각이 나고 좀 큽니다. 이게 아마 그런 쪽에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자꾸 떠올려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접한 당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의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한참 뒤에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어떠신 건데요, 그러면? 그냥 계속 내가 이때는 이런 처치를 했으면 혹시나 괜찮지 않았을까? 아니면 병원을 그냥 밀고 들어갔으면 속된 말로 그냥 환자를 강제로 밀고 들어갔으면 오히려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약간 그런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2년 전에 겪으신 일이라고요? 네네, 23년도에 겪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2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거의 비슷한 어떤 또 일을 겪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구급대원들이 계속 출동을 하다 보니까 출동되는 과정에서 어떤 끔찍한 외상이나 추락,
뭐 어떤 이런 사건 현장을 수습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병원이 요즘 지연돼서 어떤 그런 겪는 스트레스라든지 네네네. 예, 보호자들의 어떤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이 다 전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계속 예,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케어는 좀 힘듭니다. 그러면 심리 상담은 혹시 이런 거 좀 안 받아보셨어요? 네, 저희도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찾아가는 심리 상담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소방서에도. 예. 있는데 그게 뭐 요일별이나 예. 시간이 딱 정해놓고 이제 상담 받으실 분을 받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장소나 제약이 좀 크고요. 그러니까 그 구급대원들은 네. 긴급 출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예약을 못 지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출동을 가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근무가 아닐 때는 솔직히 구급대원들의 생각은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거기를 그걸 하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어떤 그런 거를 케어를 받으러 가려고 할 때 그 휴가를 내든지 어떤 가야 되기 때문에 출동 인력에 지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괜히 동료들한테 부담감을 주게 되는 것 같고 눈치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심리 상담 제대로 못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번 그냥 어떤 이 일에 대해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좀 회의가 와서 이직을 상담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직 상담. 네네. 혹시 그러면 주변 동료분들 중에서 네. 이런 어떤 좀 어떤 심하게 이런 걸 겪는 경우를 혹시 보셨습니까? 보통 이게 포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네. 얼굴에나 행동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동료들한테 잘 얘기 안 해요? 예. 보통 그러니까 출동을 갔다 와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동료들은 또 다른 일이 또 떠올라서 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어떤 환경에 갔다 왔고 예를 들어 병원 뺑뺑이가 있어서 이렇게 수배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갔다 와서.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동안에 다 비슷한 일이 생각나기 때문에 감정이 이입이 돼서 막 듣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동료인데 또 동료도 거의 비슷한 것을 겪었기 때문에 괜히 또 자극할까 뭐 오히려 얘기를 못 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굳이 뭐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한테도 얘기하기 좀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예, 가족한테 얘기하는 게 좀 힘듭니다. 가족에게도 그게 전가되고 뭐 어떤 예를 들어 예를 한 개 들어도 될까요? 예, 가족에게 얘기하기 힘든 게 제가 비응급 환자들에 대해 가족들에게 좀 얘기를 했더니 정말 심하게 저희 부모님이 다쳤을 때도 저 아들이 비응급 때문에 고생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해야지 하고 막 해결하시려고 고생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참. 그런 거 보면 절대 가족에게는 비응급에 관해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적도 있고요. 아니 그러면 가족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 동료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는 거잖아요. 심리 상담도 제대로 못 받고.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데미지도 없고 충격적인 생각도 없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못 느낍니다. 답답한 것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겪고 나서 바로 이제 겪는 게 아니라 없다가 비슷한 어떤 또 일을 겪으면 그때 갑자기 불현도 떠올라서 막 이렇게 상처 주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그때 행동 같은 게 후회될 때도 있고, 어떤 좀 이렇게 우울증 같이 약간 그럴 기분이 들 때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민해질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소방청 차원에서 지금 이 트라우마 관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찾아가는 심리 상담 말고 또 다른 어떤 지원이나 어떤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어요. 저희도 쪽이 아직 초기 단계라서 집중적으로 알려진 게 크게 그게서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까 찾아가는 심리 상담 요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진료받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구급대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심리 PTSD가 왔을 때 우려됐을 때 적극적인 처치를 받아라 어떻게 해라 강제 사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런데 그거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왜 이분들이 안 간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월급이 깎이게 되고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잖아요. 강제로 근무를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케어하는 방향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알아서 찾아가라고 할 게 아니라 네네. 주기적으로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뭐 심리상담 이런 것들을 좀 실시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제가 정책을 하는 분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 뭐 바라는 건 그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시간이랑 원하는 장소에 어떤 그 집 예를 들어 쉬는 날 뭐 동네 앞에 뭐 어떤 상담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 PTSD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냥 이게 이제 그 혼자 계속 삭히다 보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건데. 네. 이게 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까? 제가 좀 오래전이긴 한데 예전에 강원도에 근무했을 때는 강원 소방에 근무했을 때는 어떤 특정 노출 환경, 외상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 뭐 힐링 캠프라고 하는 어떤 그런 힐링 캠프 이런 곳을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가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수당이 깎이고 동료 대원들이 이제 한 명이 비다 보니까 업무에 과중이 되고 부담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고 막상 가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PTSD라는 게 정확하게 뭐 알려지질 않고 있어서 그냥 자연에서 쉬다 오는 느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딱 보면 이건 지금 우리 그 구급대원들에게 정말 이게 상처가 좀 클 것 같다라는 어떤 게 딱 오잖아요, 사실. 특정 출동 이런 했을 때. 그러면 좀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근무에서 좀 빼준다든지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빼줄 수는 있는데 그게 빼면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강제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빼준다고 해도 못 나간다. 그냥 일을. 다른 사람이 어쨌든 다른 사람도 어떤 그런 노출이 많은데 트라우마나 PTSD 의심되는 환경에 이제 쉬는 시간까지 뺏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손봐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근본적으로는 인력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뭐 심리 상담 치료나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게 좀 어떤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뭐 주변 집 근처라든지 이런 데서 바로 시간 날 때니까 잠깐 받을 수 있게 좀 이렇게 조치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현장을 실타를 통해서 이제 정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현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구 국장과 함께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실종 상태에 있는 소방대원 온 오프라인으로 전단을 배포하면서 행방을 찾고 있는데요. 키 178cm의 30대 초반 남성으로 실종 당시에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상하이 그리고 흰색 슬리퍼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는 10일 오전 8시 인천광역시 서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목격하신 분들이 있으면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 혹은 인천소방본부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